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인구 절벽 시대의 생존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 바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테크나 투자법이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인구 절벽 시대,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과거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이제는 20만 명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20만 명대 초반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연금 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하다가 관 속에 들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60대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80세까지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일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 노동과 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부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했지만 미래의 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재정이 될 것입니다. 이부 부자의 자기정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시대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경일 교수는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소비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욕망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명품 가방, 비싼 자동차, 넓은 집을 사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비교와 불만족만 남길 뿐이죠.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의를 가져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벤틀리나 벤츠를 타는 것이 부자의 기준이 아니라 서울 사대문 안에 주차비를 아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자신만의 부자 기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 시간의 자유와 마음의 여유를 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주차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그릇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그릇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다가는 넘쳐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고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인구 절벽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3부 불안과 소비, 심리학적 접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안할 때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불안이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고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에 매달립니다. 그중 가장 손쉬운 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새로운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고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김경일 교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 대신 불안할 때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할 때마다 5,000원씩 저축을 하거나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틴은 불안한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결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불안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로 경제적인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불안인지,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비를 해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부 1과 삶의 조화, 행복한 노동을 위한 조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는 80세까지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노동을 대하면 6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평생 학습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 스스로의 전문성과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보람을 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등 일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80세까지의 노동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5부부의 심리학 태도와 습관의 힘.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심리적인 태도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개방성이 높고 우호성이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호성이 적당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감정적인 약속 대신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약속 대신 매일 5만 원씩 저축하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기준으로 부와 행복을 정의하며 불안을 현명하게 다루고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